자,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이제 보존능기를 받고, 157쪽에 뭐에 관한 얘기를, 소유권 이전 능기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무슨 능기? 소유권 이전 능기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전 능기에 관한 사항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이전 능기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아까 객체를 봤지만, 자, 이전 능기 객체는, 자, 일단 소유권 무슨 능기를, 소유권의 일부 이전 능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절대 뭐라고? 부동산에 뭐는 없다. 부동산에 일부 이전 능기는 없다. 일부 이전 능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뭐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의 부동산의 일부 이전 능기는 왜 없냐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을하고 뭐예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누가 갑이 뭐예요? 아들내미가 자, 땅 팔아서 좀 공부 좀 유학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할 수 없이 부모님 입장에서 팔아서 뭐예요? 유학을 보내랬더니 노가 뭐예요? 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들내미 말은 뭐예요? 자, 그 유학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님을 뭐예요? 극진히 모시겠다 그러는데 그 지게 장가 가서 또 애 키우다 보면 지 식구, 지 새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만 팔기로 했어요. 종전대장을 보게 되면 종전대장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토지가 지번이 100이었죠? 그래서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 얼마이고 500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분할해 갖고 토지 250과 250을 했으니까 이거 얼마 바꾸는 거예요? 250을 바꾸죠? 자, 그러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토지 100의 1. 왜 100의 1이냐면 지금 이 주위에 지번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토지를 분할하면 이 분할전 지번을 쓰고 자, 100을 또 쓰면 안 되니까 100의 1로 하자. 자, 그러면 대장을 세초로 만들죠? 자, 지번이 충청도고 지번이 100의 1이고 답이고 면적 얼마라고? 250에. 소유권자 누군가 써야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자를 자, 매매 계약을 을로 써야 되는지 갑으로 써야 되는지 자, 그러면 당연히 학원에서 물으면 또 을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절대 소유권이 바뀌는 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당연히 누구예요? 갑이라고. 이 갑이 100의 1이라고 하는 일부가 아니라 부동산 전부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옛날 땅으로 생각해보면 일부인지 모르지만 이건 법에 의해서 또 토지를 분할해서 100의 1이라는 전부라고 하는 하나의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부 대장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을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 안 했으니까 갑이 계속 소유권자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부동산 일부 이전이라는 건 없다. 전부를 이전한 것이다. 근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1번 보존 등기 갑이죠. 이 갑이라는 단독 소유를 2번에서 뭐라고 소유권의 뭐라고 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 주고 자, 그 다음에 3번 을에 뭐라고 2분의 1이 뭐예요? 일부 몇 분의 몇을 4분의 1을 뭐예요?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병한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157쪽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공유물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부동산의 일부 이전하는 건 없다.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해서 전부를 이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몇 조 여러분 몇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뭐예요?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 얘기 나오고 환매 특약 등기 나오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쭉 보시면 일단 어디 거기 뒤에 165페이지 뭐예요? 상속 등기 있고 유증 있죠? 유증도 나오고 10번의 진정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들어가는 게 앞에서 이제 뭐예요? 앞에서 자, 그 등기 원인 증서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등장하는 것은 이 보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하면 소유권 등기 하죠? 그 원인 5가지가 중요해요. 원인 5가지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매매예요. 매매.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상속이고.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자, 그 세 번째 유증이고. 네 번째 얘기는 뭐예요? 수용이고. 다섯 번째 얘기는 아까 그 10번에서 나오는 뭐예요? 진정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단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하고 뭐는 환매하고 신탁은 이전 등기와 동시하기 때문에 조금 뭐예요? 지금 현재는 이건 원인 행위에서 자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것이고 환매 특약이나 신탁 등기는 뭐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뭐예요? 요거하고는 또 다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 공부할 때 등기 원인 증서를 공부할 때 뭘 공부할 때 등기 원인 증서를 공부할 때 뭐에 관한 얘기를 그 거민에 관한 얘기를 거기 89쪽에 거민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봤어요. 89쪽에서 개판 소인을 뭘 받는다고 거미 받는다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특별조치법에서 자 우리 중개사법 공부할 때 뭐에 관한 얘기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있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 103페이지 있죠? 103페이지에 12번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나오죠? 그래서 이걸 내는 게 뭐하고 관련됐으니까 103페이지에 그 매매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몇 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있죠? 1월 1일 이후부터 자 이후부터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이 뭐라면 매매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걸 하겠구만 원인 행위가 매매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매매를 뭐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매매다. 자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등기 원인 정보라고도 얘기해요. 이 등기 원인 증명서면은 자 만약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하려면 이 매매 계약서가 있죠. 이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등기를 안 해주면 우리 갑한테 등기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해서 판결서 받죠. 원인은 매매예요. 근데 원인은 매매인데 원인 증서가 뭐가 된다? 이 판결서가 원인 증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걸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건 구별해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2006년 1월 이후에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뭐라고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를 뭐로 제출할 때는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계약서로 제출한다면 자 두 사람이 공동인청이죠? 그러면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 들려갖고 뭘 받아가라는 얘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매매 목록을 언제 내느냐 이렇게 뭐예요? 매매 목록을 언제 제출하느냐 이 매매 목록을 내는 걸 언제 내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몇 개를 하더라도 1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고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뭐예요? 매매 목록을 낸다는 점. 그래서 그럼 거기 103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쌍가르사본 거래계약 등기 그랬을 때 어디에? 자, 2006년 6월 1일부터는 자, 우리 한번 했죠? 앞에서. 자, 이건 등기부상의 실거래금을 실행한 게 뭐예요? 6월 1일이고. 자,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자, 거기 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등기 원인서로 낼 때는 이때는 뭐예요? 실거래 금액을 자, 적힌 거래신고필증 낸다. 이거 한번 봤어요. 앞에서 이제 봤던 얘기니까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매매 목록이 필요할 것은 거기 104페이지에 그 매매 목록은 그 여러분 105페이지 매매 목록 있죠? 그게 양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자,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는 한 개의 신고필증에 몇 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한 개를 하더라도 뭐예요? 한 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모일 때 그 니은에 있죠? 거래되는 부동산이 한 개라도 자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뭘 내야 된다고? 매매 목록.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더랬죠? 뭐라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어디 오시면 페이지 뭐예요? 페이지 거기 16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165페이지 상속 나오죠? 상속은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항상 상속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단독 신청이다. 부모님 사망하시면 뭐예요? 단독으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상속 등기 안 된다. 두 가지만 제대로 보자. 두 가지만. 그래서 165페이지에 거기 자, 의 나왔죠? 상속이 아닌 이전 등기는 피상속이 돌아가신 부모님 있죠? 사망할 때 취소하고 처분 요건으로서 뭐 한다는 게 이거 등기를 한다. 이제 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거기 그 쌍가루 3번 상속인의 수인일 경우 나오죠? 수인이 상속일 때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그거 줄치세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나 줄쳐놓고 보자 하니까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증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증도 뭐예요? 유증도 두 가지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다. 두 가지 뭐 살펴봐야 되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보통 보게 되면 자, 유증을 뭐예요? 유증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유증을 뭐로 구분하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유증이라고 하는 것을 자, 유증을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한 증여를 했다. 이 유증을 두 가지로 그 두 가지가 뭔데? 하나는 포괄 유증과 또 하나는 무슨 유증과 이 포괄 유증과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 유증으로. 무슨 유증으로? 특정 뭐예요? 유증으로 구별한다. 이게 특정 유증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 포괄 유증을 뭐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무슨 상태? 미등기 상태로. 자, 또 하나는 무슨 상태로? 기등기 상태로 뭐 하자 이게 이거. 구별을 해보자. 기등기, 미등기 상태로 구별해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미등기 상태죠? 기등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하고 이거. 자, 미등기 상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상태로? 기등기 상태로 이렇게 구별을 해보자. 기등기 상태로 구별해보자. 자, 그러면 자, 미등기 상태 보시면 자, 모일 때 자, 1번에서 이 보존 등기를 등기부 없죠? 이 포괄유증 받은 을이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 포괄유증 받은 을이란 사람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 네? 절대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 못 해요. 누가? 이 유증 받은 A라고 하는 가족관계 등기부상에 자식 있죠? 이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자, 등기부상에 뭘 하고 이거 1번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누가 보존 등기하고 A가 보존 등기하고 2번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한테 줘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자, 그다음에 만약에 기등기 상태라면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기등기라고 하니까 유증의 한 사람이 지금 자, 이미 살았을 때 보존 등기 했다는 얘기죠. 그럼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뭐야? 이런테 을한테 포괄 유증하죠? 한다니. 똑같아요, 이거. 이 기등기 상태에서 똑같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2번 이전 등기 누구한테? 을한테 똑같이 한다. 자, 원인을 뭐라 해서 유증이라고 하는 거니까 포괄 유증과 등기부 쓸 때 포괄 유증과 특정이라고 쓰지 않아요. 다만 이거는 포괄 유증은 아내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팔라면 등기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특정 유증이니까 당연히 뭐라는 얘기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 취득하는데 공동해요. 항상 누가하고 하는 거 이거 A하고 을하고 공동을 한다. A하고 을하고 누가하고 A하고 을하고 A하고 뭐라고 을하고 공동을 해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유증이 그렇다는 점.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차이점은 포괄 유증일 때는 보존 등기가 나왔다.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못한다.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왜 등기하느냐? 처분하려고. 공통점. 자, 항상 뭐라고? 공동신청이에요. 항상 공동신청 뭐라고?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신청이다. 자, 포괄이든 특정이든 항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공동신청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굳이 이 지금 뭐예요? 갑으로부터 유언에 한 증여를 받은 사람들은 자, 이분이 사망했다 해도 A가 뭐예요? 상속받으니까 진짜 소유권자니까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뭐예요? A가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직접 등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무슨 등기를 뭐예요?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이렇게 거치지 아니한다. 거치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5쪽에 그 유증이라 하게 되면 유언에 의해서
유증자의 재산을 사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자, 유언에서 유증자의 재산을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유증자의 상대법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유언하는 건 단독행위예요. 의사표시 하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포괄유증은 가분에게 재산이 전부 3분의 1을 이렇게 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뭉치로 주는 거. 뭉치로 주는 게 이게 포괄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포괄유증. 근데 자 건물을 뭐야? 예컨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이 토지. 서울특별시 철근 콘크리트죠. 그죠? 이렇게 딱 자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걸 우리가 특정유증이라 그래. 하나 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특정해서 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그 160페이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160페이지. 그러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불문하고 수증자가 뭐라고?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의무자가 돼서 공동한다 그랬죠? 공동인청이다. 공동인청. 다만 수증자가 수인일 때는 포괄인일 때는 전원이 하거나 자기 지분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분만 나오면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이라는 이 자기 지분만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띄면 안 되는 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안 돼. 이 두 가지만 안 된다 그랬죠? 보상 없다. 이것만 안 되니까 이 포괄유증은 가능하다. 그렇게 봐두자는 거요. 자, 포괄유증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공동이라는 거 꼭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자, 등기인청 방법. 그래서 아까 이제 뭐예요? 아까 좀 구별되는 거 있죠? 특정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전부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뭐 한 다음에 보존등기 한 다음에 유증에 대한 이전등기 해야 된다. 자, 뭐니까 특정 유증이니까 포괄유증은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유증의 목적이 기등기라면 자,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모두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 그게 중요해요. 모두 뭐 한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67페이지 그 유류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유류분 나오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각하지 않는다. 그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유류분은 뭐예요? 유류분은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어떤 뭐예요? A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자기 부동산을 다 뭐 했어요? 무슨 연고인지 자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했어요. 유언에 의한 증여다니까 유증을 했다는 유증. 6억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 갑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인 B하고 누가 이 C가 누굴 상대로 A를 상대로 내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뭐예요? 법이 정한 상속분에 대해서 어머니 1.5 나 뭐예요? 형제들 다 일일이죠? 이런 뭐예요? 법이 정한 상속분이 있는데 이걸 침해당했다는 점. 그래서 누구한테 A를 상대로 뭐예요? 법이 정한 상속분의 2분의 1을 달라고. 그게 바로 유류분 제도예요. 자, 그래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뭐예요? 등기관이 따질 뭐라고? 그런 뭐예요?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유류분 나오면 등기를 각하면 안 돼요. 각하한다 그러면 튄다니. 받아줘야 된다니. 자, 여러분 거기 합의 나오는데 합의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재작년에도 나왔지만 합의 지분 절대 안 써요. 합의는 지분 안 써요. 그다음에 만약에 합의자가 3명에서 한 사람 죽으면 두 사람 앞으로.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뭐예요? 잔존 소유자 하나 앞으로 뭐예요? 합의자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바꾼다. 절대 지분을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지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167쪽에 자 뭐라고 이거 거기 보시면 자 민법상 조합의 자산은 저는 뭐예요? 전원이 합의이므로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명의 또 신탁 등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탁 등기가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세 번째 줄 합의 등기를 교회는 등기부상 각 합의자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절대 뭘 표시하지 않고 합의 지분은 표시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쓴다? 합의라고만 기재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합의자 명의 변경 등기하죠? 자 합의자 중 일부가 결시된 경우 합의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있죠? 합의자가 뭐 추가하거나 사망할 때는 합의자 명의에 뭐 한다는 게 표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하거나 셋을 둘로 하거나 자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의라는 경우 있죠?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의를 할 때는 단독 소유자 합의자들이 공동으로 이전을 신청한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자 합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 이 합의는 세 사람에서 한 사람 죽으면 둘에서 한 사람 죽으면 뭐라고? 한 사람 자녀 소유권자 한 사람 하나
자녀 소유권자 한 사람 앞으로 합의자 변경 능력한다. 어? 없다 그러면 친다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뭐하고 이제 수용하고 진정명의 나왔죠? 그래서 진정명의를 먼저 보고 앞에 가서 뭐예요? 뭘 보자? 앞에 가서 수용을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자, 수용의 진정명 회복하게 되면 자, 이런 얘기예요. 그 진정명 회복의 이전능기를 왜 만들어냈냐?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진정명 회복의 이전능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하고 갑하고라고 자, 이런 식으로 갑하고라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민법 몇 조? 108조 통정에서 표시다. 그죠? 그래서 자, 상대적인 무효고 선의 3자한테 대응하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등기가 이루어졌죠? 1번 소유권 무전능기 갑에서. 자, 2번 뭐라고? 이전능기 을로 이전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뭐예요? 이 통정에서 표시는 단서조항에 선의 3자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 을을 이 두 사람 사이 그런 관계를 모르고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한 사람.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선의 3자는 보호되니까. 갑이 통정회사에 당한 걸 뭐예요? 자, 억울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자, 이전 등기를 말세달라고 이제 소송해야 되는데 판결 받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선의 3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는 대응하지 못하니까 저당권도 소멸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상 말소가 안 되니까 3번 뭐 하라는 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원인을 뭐라고 진정명 회복 형식으로 갖고 오라는 게 물론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이 병의 저당권을 안고 사야 되겠죠? 안고 사야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명 회복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으로 뭐 하는 거이고 지금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어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다. 뭘 쓰지 않는다?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날짜를 쓴다 안 쓴다 이거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매매는 매매 계약 날짜가 있어요. 자,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 유증도 마찬가지죠.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용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진정명 회복은 뭐예요? 이건 자, 계약도 아니고 뭐예요? 사실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자, 국가가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판결을 하나 만들어준 거니까 원인을 하나 만들어준 거니까 날짜가 없다는 점. 근데 도저불생은 항상 우리가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자, 이 시혜자 들어가는 거 있죠? 시혜자 들어. 이것만 이전 등기할 때는 뭐 들어가는 거 이거? 시혜자 들어가는 거 이것만 단독이에요. 응? 이것만 단독이다. 단독이니까 신탁도 단독이라 했죠? 두 글자 중에 원인이 시혜자 들어가면 단독이니까.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독 신청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인청의 원칙이다. 이렇게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이다.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단독이다. 안 해주니까 판결 갖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단독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 법원직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 나냐면, 자, 진정명의 회복에 한 이전 등기는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단독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원칙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몇 페이지에 168쪽에 몇 쪽에 168쪽에 거기 쌍가루 3번에 신청정보 기록사항과 첨부정보 그것도 붙였죠. 뭐라고? 1번 출시세 그거. 등기 원인은 뭐지만 진정명의 회복이지만 등기 원인 일자를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내용하고 자, 그다음에 거기 신청인이 해서 원래 자, 여기 네 번째로 있죠? 그 출시세. 원칙으로 뭐가 원칙이지만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로 한다는 게 이거.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두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어디 앞으로 이제 뭐야? 앞으로 자, 뭐가 나왔어? 이거 수용. 자, 수용 얘기 나오죠? 그래서 몇 쪽에 여러분 거기 자, 158쪽에 뭐예요? 뭐가 나와 이거? 수용 나오죠? 자,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보존등기하고 기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일단 뭐예요? 보상금을 얘한테만 주면 깨끗하죠? 이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이 등기 자체를 없애버리면 벌떼처럼 뭐예요? 벌떼처럼 누가 자, 지분 쪼개로 해서 뭐예요? 자기도 소유권자라고 나타나니까 자, 이 수용은 뭐예요? 등기 형식 주자 실무적으로는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실무적으로는 자, 당연히 뭐예요? 기업자가 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기업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만약에 기업자가 국가기관 관공서라면 뭘 할 수밖에 없다. 촉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등기한다? 촉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그 수용의 의 나오죠? 의 나오고. 그래서 거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토지 수용 절차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이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권리자가 뭐 한다는 게 단독 신청한다. 자, 다음에 니은 줄 치세요. 뭐라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수용해야 한 등기는 촉탁해야 한다. 만약에 뭐예요?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촉탁한다 할 수 있죠? 촉탁 등기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등기 실행 보게 되면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 촉탁에서 이전등기 할 때는 각 권리를 다 이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 어디에 자, 이 그 용산에 있는 그 미군들을 뭐예요? 미군들을 자, 어디로 자, 평택으로 뭐예요? 땅을 바꿈으로써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디 평택 대출이 땅에 어디에 평택에 뭐예요? 평택 이 대출이 땅에 그 뭐에 대해서 이 수필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깨끗이 정리해서 미군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다 주고 각종 등기부에 남아 있는 거 뭐예요? 그 권리들을 다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지역권. 또 하나는 뭐라고? 상속등기예요. 자, 이렇게 지역권과 상속등기를 뭐하고? 제외한. 자, 지역권과 상속등기를 제외한 있죠?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이 각종 뭐는? 각종 권리는 뭐예요? 각종 권리는 뭐한다?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직권 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권 말소하는데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지역권하고 두 가지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이거를 제외한 각종 권리를 말소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역권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 시 땅에 이 다른 땅 있죠. 옆에 있던 땅, 그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들인 인수예요. 이 지역권은 뭐예요? 이로운 권리죠. 이로운 권. 이로운 권리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등기란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지금 이 중에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뭘 하고 이거 재결 수용에 협의를 해갖고 협의하다가 돌아왔어요. 이 을이라는 아들내미가 다 뭐예요? 이제 상속받았죠? 이 보상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자, 이 죽은 사람 명으로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단독 신청은 단독 신청 이 사람이 뭐 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단독 신청은 사망했으니까 못 해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자, 여기다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요? 상속을 하고 누구한테? 자, 지금 아까 병이죠. 수용은 병이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 등기 한 다음에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뭘 해서 원인을 수용을 해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마치면 이런 상속 등기 말소하면 등기를 못 해와요. 왜? 이 사람이 돌아가 있으면 공동만 들어오니까 안 되니까 자, 무슨 등기를 거치고 하라는 게 이거 상속 등기를 거치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쪽에 자 159쪽에 첨부정보가 있고 그 첨부정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실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행에 한 이전 등기 신청 촉탁에서 이전 등기 할 때는 그 등기 기록 중 소유권과 권리 같은 거 말소해야 된다 그랬죠?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줄 치세요. 등기 원인은 뭐라 하고 토지 수용을 하고 원인 날짜는 뭐라 하고 수용 시기로 이제 기재한다. 그래. 거기 니은 자 거기 지역권 말소하지 말라 그랬죠? 말소하지 말라는 거 지역권 있죠? 거기 토지 수용의 재결로 존재 변경되는 권리는 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어디 자 가스공사가 가스관을 묻어서 구분 이상권이 있다는 거죠. 이거 협의하면서 말소하지 말자고 하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권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지역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중요한 거니까 그 답으로 나올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등기 그 상속 등기 써놓으세요. 무슨 등기는 상속 등기 거기 빈칸에 써놓으시고 상속 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봐두자 그 얘기입니다. 꼭 봐두시고. 근데 만약에 뭐예요? 근데 만약에 뭐가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 재결 실효와 등기 절차면 이렇게 토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니까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그 수용해야 한 소유권은 이게 필요 없어졌죠? 그래 필요 없었다. 그때는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재결이 실효된 경우 수용해야 한 이전등기 말소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뭐를 한다고 공동해요. 신청은 뭐지만 신청은 단독이지만 자 뭐 할 때는 재결의 실효에 대한 말소 절차는 뭐예요? 재결 실효 이렇게 재결 실효 뭐예요? 실효에 대한 무슨 등기는 말소는 항상 뭘 한다고 공동입니다. 신청은 단독이지만 말소는 뭐 해야 된다고 공동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 공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봐두자. 그렇게 봐두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매특이 특약 등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한 번도 자, 딱 한 번 나왔구나. 지금까지 8회 때? 8회 때인가 한 번 딱 나왔어,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31회 시험 동안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자,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환매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자, 환매 등기와 신탁 등기는 자, 그 다음 시간에 자, 그렇게 환매 등기 자체는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